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팟캐스트를 계속 하다 보니 벌써 에피소드 44까지 왔네요. 에피소드 44라 조금 무섭고 불길한 느낌이 있죠? 왜냐면 한국에선 숫자 4는 좋지 않은 숫자예요. 한국에서 4는 불길한 숫자예요. 왜 불길한 숫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이면 한국어로 숫자를 셀 줄 아시겠죠? 1, 2, 3, 4, 5, 6, 7, 8, 9죠. 그리고 여러분, 한자 아시나요? 중국에서 쓰는 문자 있잖아요. 사실 제가 방금 말한 숫자들도 한자거든요. 한국어 숫자에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순수 한국어 숫자가 있고 한자어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은 순수 한국어 숫자이고 1, 2, 3, 4는 한자어 숫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알겠어요, 쭈나 오빠. 그런데 어쩌라고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숫자 4는 죽음에 관련된 한자랑 발음이 같아서 그래요. 바로 죽을 4예요. 숫자 4와 죽을 4는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숫자 4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니까 한국에선 굳이 숫자 4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선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4층이 없고 대신에 F층이 있어요. 저는 F라고 해서 처음엔 플로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영어 포의 약자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4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병원은 특히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이고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4라는 숫자에 더욱 민감한 거예요. 병원과 비슷한 이유로 군대에서도 숫자 4를 금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군단은 없고 4사단도 없고 4여단도 없어요. 심지어는 4로 끝나거나 4로 시작하는 사단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39사단도 있고 50사단도 있는데 4사단은 없고 14사단도 없고 40대 사단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병원이나 군대처럼 생명과 관련된 곳에서는 특히 숫자 4를 금기시하고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은 숫자 4를 피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숫자 1부터 10까지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4는 피하는 거죠. 안 좋고 불길한 숫자니까요. 이 4와 관련된 괴담도 많은 편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양쪽에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양쪽의 거울끼리 반사가 돼서 거울 안에 거울이 무수하게 많이 보이죠. 거울을 보면 네 번째 거울에서 반사되어 보이는 자신은 사실 귀신이다 라던가 44번째 거울에서 갑자기 귀신이 거울 사이를 빠르게 뛰어온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또 길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새벽 2시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4층, 2층, 6층을 순서대로 누르고 5층에 가면 젊은 여자가 타는데 말을 걸지 않고 4층을 누르면 444층에 도착한다? 뭐 이런 괴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에서 숫자 4는 서양 문화의 6이나 13처럼 불길한 숫자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미신이라서 당연하게도 왜 그런지 확실한 이유나 유래가 없어요. 이 점을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미신은 밥 공기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꽂지 않기 해요. 한국에선 제사라는 의식이 있어요. 조상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식인데
보통 제사상이라고 제사를 지냈는데 필요한 음식도 같이 준비를 해요. 이 제사상을 조상님들에게 바치고 나서 제사를 지낸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상에 밥 공기에서 밥을 한 숟갈 뜨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꽂아둬요. 조상님들도 식사를 하시라는 의미예요. 평소에는 밥 공기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꽂는 건 제사상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다른 귀신을 부를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내려놔야 할 때는 밥 공기에 꽂아버리는 게 아니고 테이블 위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수라는 게 있어요. 아홉수는 특히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데 남자가 29살이나 39살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은 홀수보다 짝수가 더 완전하고 안정적인 숫자로 취급받잖아요. 1보다는 2가 낫고 3보다는 4가 낫잖아요. 그래서 9는 완전하지 않은 숫자인데 특히 9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숫자라는 뜻으로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29살과 39살에 하는 결혼은 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아홉수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몰랐어요.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결국 미신이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누구나 믿는 미신은 아니고 올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올해가 아홉수네? 그러면 그냥 내년에 결혼을 해버리는 커플들은 있겠죠. 그리고 이번 미신은 여러분들도 알만한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기예요.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되냐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누구도 이유를 모른대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해요. 빨간색은 피와 같은 색이라서 그렇다. 빨간색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색이라서 그렇다. 6.25 전쟁에서 죽은 군인은 명단에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어서 그렇다. 뭐 여러 추측이 있는데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학교에서 제 이름으로 서명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땐 제가 빨간 펜을 들고 있었어도 굳이 필통에서 검은색 펜을 꺼내서 서명을 했었어요. 혹시 검은색 펜이 없었으면 파란색 펜이라도 써서 빨간색은 어떻게든 피했었어요. 사실 제가 빨간색 펜으로 서명을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다른 색깔의 펜은 없냐고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선 젊은 사람도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도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건 불길하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볼 땐 미역국을 먹지 않는 미신도 있어요. 미역은 바다에 있는 해초류죠. 실제로 미역을 만져보신 분이나 먹어보신 분은 알 텐데 미역은 엄청 미끌미끌해요. 그리고 한국어에는 시험에 붙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반대로 시험에 붙지 못했을 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쓰는 시험에서 떨어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떨어지다 라는 말을 쓰냐면 미끌미끌하면 어딘가에 착 붙지 못하고 떨어지겠죠.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워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미신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도 멍청하다는 걸 알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런 사소한 위험도 피하고 싶은 거죠. 이 반대로 찹쌀떡이나 엿을 먹으면 시험에 붙는다는 미신도 있어요. 떡이랑 엿 둘 다 곡식으로 만드는 음식이에요. 떡은 쫄깃쫄깃하고 엿은 쫀득쫀득해요. 그러니까 떡은 좀 더 추위한 식감이고
엿은 좀 더 스티키한 식감이에요. 아무튼 떡과 엿 둘 다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하니까 어딘가에 잘 붙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붙으라는 의미로 찹쌀떡이나 엿을 중요한 시험 전에 선물하는 거예요. 주로 수능 같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큰 시험에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중요한 시험 전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고 떡이나 엿을 선물로 주는 문화가 있는 거죠. 다음 미신은 늦은 밤에 손 발톱 깎지 않기가 있어요. 왜 밤에 손 발톱을 깎으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다행히도 이 미신은 다른 미신들과 다르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밤에 손발톱을 깎는 게 위험해서 그랬어요. 지금이야 손톱깎이가 있고 전구도 있으니까 낮이든 밤이든 손발톱을 깎는 게 위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손톱깎이가 없었으니까 칼이나 낫을 이용해서 손발톱을 깎았고 밤에는 빛도 없으니까 더더욱 위험했죠. 그리고 그때는 약도 없고 항생제도 없으니까 상처가 나면 더더욱 위험했겠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밤에는 위험하니까 손발톱을 깎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들을 리가 없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밤에 손발톱을 안 깎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결과 밤에 손발톱을 깎으면 쥐들이 남은 손발톱을 먹고 그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선 밤에 손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 밤에 손발톱을 깎으면 쥐들이 손발톱을 먹고 그 사람이 된다. 라는 미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미신도 하나 있어요. 바로 잘 때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예요. 왜 잘 때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죽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문을 닫은 상태로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잘 때 숨을 쉬기 힘들어져서 호흡 곤란으로 죽는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풍기의 찬바람 때문에 자면서 체온을 잃어서 추워서 얼어 죽는다는 이유예요. 사실 두 개 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첫 번째로 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선 선풍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창문과 문이 닫혀 있어서 공기가 부족해지면 선풍기가 없어도 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때 선풍기의 바람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서 추워서 죽는다는 건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름엔 선풍기 바람마저 뜨거워요. 덥다고 선풍기를 켜도 선풍기 바람까지 뜨거우니까 정말 불쾌하고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덥다고 선풍기를 켜고 자도 체온이 내려가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선풍기가 아니고 에어컨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선풍기를 켜고 자다가 더워서 깬 적은 있어도 추워서 깬 적은 없는데 에어컨은 18도처럼 엄청 낮게 맞춰놓으면 자다가 추워서 깰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잘 깨는데 선풍기 때문에 얼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2000년도 초반에 믿었던 일종의 도시괴담이고 지금은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걸요? 또 한국에는 특히 운이나 복에 관련된 미신이 많아요. 지금 세 가지나 떠오르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어진다, 운이 없어진다예요. 이것도 확실한 이유는 없고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해요. 문지방을 계속 밟으면 문지방이 닳잖아요. 그렇게 문과 문지방 사이에 틈이 넓어지면 바람이 들어와서 집이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문지방을 안 밟고 다니게 생긴 미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문지방이 지금처럼 매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지방을 밟았다가 나뭇가시가 발바닥에 박히는 사고 때문에 생겼다고도 하고, 또 문지방이 안과 밖에 경계라서 밟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안과 밖은 말 그대로 안과 밖이 아니고 삶과 죽음을 비유한 거죠. 사실 우리 가족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미신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문지방을 밟아서 홀이 났었던 친구들이 있대요. 운이나 복에 관련된 두 번째 미신은 다리 떨지 않기예요. 한국에선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신이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리를 떠는 모습이 복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복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도서관 같은 조용한 곳에 있으면 다리를 떠는 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달달달달달달 소리가 계속 나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확실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안 좋은 습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다리를 떠는 게 과학적으로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리를 떨면 몸에 피가 잘 돌고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풀 수 있고 집중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대요. 아주 몸에 좋은 습관인데 보기 안 좋은 것 단 하나가 엄청 커서 한국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부모님이 안 보고 있을 때 최대한 다리를 많이 떠세요. 다음 운이나 복에 관련된 세 번째 미신은 돼지 꿈이에요. 한국에선 돼지가 나오는 꿈은 아주 좋은 꿈이에요. 돼지가 나오는 꿈은 행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꿈에서 보면 로또를 사러 가는 것도 아주 흔해요. 그 반대로 의미가 없는 꿈, 황당한 꿈은 개꿈이라고 해요. 좋은 꿈은 돼지꿈, 이상한 꿈은 개꿈. 둘 다 동물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재미있지 않나요? 이때까지 많은 한국의 미신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이것들 말고도 아주 자잘한 다른 미신들도 많아요. 치킨을 같이 먹을 때 배우자가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핀다는 미신도 있고, 또 배우자에게 신발을 선물해주면 헤어진다는 미신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헤어진다는 것인데요. 왜 헤어지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날개랑 신발 둘 다 움직이고 이동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닭 날개를 주면 날개를 달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신발을 주면 신발을 신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버섯을 익히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은 몸에 아주 좋은 약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그냥 물이랑 똑같대요. 그냥 물인데 약처럼 마시면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 있는 재미있는 미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의 미신에서 한국의 미신과 비슷한 미신이 있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